영상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이쪽 완장 쪽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대야산 정상까지는 이제 반 조금 안 남은 것 같아요. 거의 반 정도 남은 것처럼 보이고 아직까지는 무난합니다. 힘들지는 않죠. 오늘은 아침을 제가 아주 오픈이 안 된 이른 시간이라서 떡라면에 밥을 먹고 왔습니다. 근데 오고 가서도 제 산에 정상에 올라가서도 떡라면을 떡국을 좀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했었는데 뜻대로 안 됐네요. 하기 앞에는
심장이 터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사과를 이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 순간만 되면 제가 올라온 게 보이진 않습니다. 예, 관반장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정상을 찍고 이제 대하산의 정상을 찍고 이제 하행 중에 있고요. 오늘은 여기 천안에서 대하산까지 110km 정도고요. 주울산보다는 조금 더 와야 돼요. 몇 킬로 정도, 한 4, 5km 정도 더 와야 되고 1시간 40분 정도 잡고 오시면 충분할 걸로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대하산 정상까지는 주차장에서 한 4.3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오는 길이 5.6km 정도, 그래서 한 10km 정도 서큘레이션. 지금 저도 정상 찍고 능선 타고 지금 하행 중에 있거든요. 그냥 중산만 타고 그 정상만 찍고 내려오면은 왔던 길로 오게 되면은 그 이제 못 보던 것이 못 보고 이렇게 그냥 하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서큘레이션 하고 내려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나무 때문에 좀 안 보이는데 저기 능선들을 다 이렇게 보고 이게 내려오면서 하행하면서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볼만한 데들이 되게 많네요, 대하산이. 그리고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들 찾아와요. 그래서 외롭지 않게 다른 산과 같이 혼자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외롭지 않게 등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하행할 적에 여기도 사람이 많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등산길이 우리 산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는 잘못하면은 놓치고 좀 지나갈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갔다가 다시 돌아서 이렇게 한번 나왔거든요. 계속 그러네요, 요즘. 영상 찍지도 않고 그냥 갔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대하산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산을 봤을 적에는 좀 아름다워요. 여기도 산이 좀 아름답고, 이게 여기도 사방을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사방을 네, 됐고요. 이제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산이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오는 등산을 하는 길에 이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올라오는 길에 그 용추계곡이라는 데를 이제 좌측편에 안고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곡의 맑은 물을 보면서 이렇게 산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게 아주 좋습니다. 지금 여기 다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고, 돌들이 그냥 바위만 있으면 괜찮은데 좀 이렇게 바위만 있지 않고 낙엽에 막 돌에 막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미끌미끌해요. 저도 지금 몇 번 자빠졌어요. 예. 그쵸. 근데 뭐 자빠지는 거야 뭐. 산행하면서, 그죠? 놀다가도. 사람이 되게 급하셨나 보네. 저쪽에 휴지가 하나 있어요. 딱 보니까 큰 게 뭐 있네요. 진짜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게 등산하는 이 길에 가서 쌌을까. 10분 이해합니다. 그래도 좀 안쪽에 들어가서 좀 보이지 않게 볼일 봐야지. 그래도 등산객들이 민폐를 불편함을 좀 느끼지 않겠죠. 여기도 줄들이 있지만 근래 들어서 천태산 이외에는 뭐 이렇게 줄이 있어봤자, 어이구, 잠시만요. 한 번 더. 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대하산을 이렇게 저같이 천안에서 오거나 이제 청주에서 오는 경우에는 대전도 똑같아요. 오는 경우에는 저기 그 주변에 계곡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 오는 길에 괴산도 지나고 청주에서 이제 위치에 따라 오는 길에 일부 보은도 지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괴산에 깨끗하고 그 유명한 청천면을 좀 끼고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아름답습니다. 올 적에. 지지난주에도 여기 주훌선 올 적에도 그 길 비슷한 길을 일부 지나서 왔었거든요. 그때도 되게 드라이브 할 적에 되게 좋았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제 액션캠 2개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래서 올라오면서 막 사진 찍으면서 딱 갔는데 배터리가 충전을 하나는 안 해놨고, 하나는 배터리 제가 이제 3개를 다 충전을 해놨고 하나를 썼고, 그 다음에 하나를 챙겨놨는데 등산용품 챙기면서 가방이랑 이거 챙기면서 차에다가 놔두고 왔나봐요. 그래서 결론은 또 다시 핸드폰으로 지금 찍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 중요한 순간에 4K로 한번 찍어보려고 했었는데 참 이 아름다운 산을 그래도 핸드폰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백대명산을 찾아서 그 코스에 이제 단계적으로 올릴 겁니다. 지금 이게 백대명산 10번째, 11번째, 12번째, 지금 13번째예요. 13번째고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 백대명산은 달래 백대명산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뭐 한 계절만 이게 아마 뭐 평생을 다니더라도 한 계절 정도밖에는 못 오는 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산들을 계절별로 이렇게 본다면은 진짜 아름답고 흐뭇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길이 또 여기는 왜 여기 위에도 길이 있고 밑에도 길이 있고, 그러니까 산이 참 다닐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다양합니다. 다양해 진짜. 계획이 없는 길들이에요. 사실 그냥 막 만들어내가지고 막 헷갈립니다. 어쩔 때는. 이제 이렇게 지금 또 내려가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나무를 잡고 내려왔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계속.
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좀 이게 저도 이렇게 아까쯤에 뭐 커피도 먹고 그 다음에 뭐 간식들도 좀 싸가지고 와서 했는데 저는 다 이게 가방에다가 넣었거든요. 근데 내려오면서 중간에 쓰레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발 좀 쓰레기는 가져온 거 다시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심한 말로 진짜 그분들한테 욕을 하고 싶지만 또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그렇게 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제발 가지고 온 쓰레기는 가져가라. 이 산은 너희들 산이 아니라 너희들 개인 산이 아니라 다 같이 쓰는 공용의 재산이다. 그 점을 좀 알고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발 좀 음악을 들을 적에 혼자의 귀로 듣지 남의 귀까지도 즐겁게 해줄 필요가 없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혼자 조용히 이렇게 걷는 걸 좀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게 음악 듣고 막 이렇게 막 스피커 외부 스피커로 이렇게 음악 들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참 뭐라고 하고 싶은데 요즘 분위기가 또 얘기했다가는 또 그 모닝 장난치고 있어가지고 그냥 가기는 하는데 좀 그래요. 조용히 좀 다니고 싶은데 가을 산행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바람이 좀 강하게 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맘때 11월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11월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옷 같은 거는 저도 얇게 입고 조끼 입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또 그 바깥에 또 겨울 옷을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일교차가 좀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2시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가 슬슬 뜨거운 해가 이제 지기 시작하면서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요. 그래서 하행할 적에는 이제 추위에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올라갈 적에는 이제 언덕길을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제 땀이 좀 많이 날 거잖아요. 근데 내려갈 적에는 땀이 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가지고 이게 추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옷을 입었습니다. 예, 땀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 등산을 할 적에 좀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장갑 같은 거 겨울에는 이제 초겨울 그 늦가을 뭐 이럴 때는 장갑을 좀 준비해 놓고 산행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주차장까지 가면 10km가 조금 넘을 겁니다. 11km는 안 되는 것처럼 이제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데 저는 아까 전에 잠깐 헤맸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더 나올 수는 있긴 해요. 그래도 10km 정도. 그리고 집에까지는 114km 정도. 114km 정도 되거든요. 천안까지 제가 사는 데까지. 그래서 이제 즐겁게 지금 하행 중입니다. 여기 이제 또 길이 나오네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서 지금 대하산에서 1km, 그 다음에 월령대 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1.9km. 월령대에서 또 주차장까지 1.1km인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또 내려갑니다. 여기는 제가 그 정상으로 바로 올라가는 그 우측편 길을 이용해서 왔는데 이쪽 길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네요. 보니까 이 우회에서 왔던 길을 가게 되면은 아마 10km가 왕복을 이 똑같은 길로 이 길로만 지금 요 길로만 이제 이게 오면은 10km가 넘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 오니까 한 11km가 조금 넘겠네요. 이렇게 서큘레이션 하는 것보다 우회에서 등산을 한 게 훨씬 더 길 수가 있네요. 네, 지금도 막 산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오후인데요. 거의 지금 오후 1시도 안 됐구나. 이제 와서 그렇게 해야죠. 사람이 오니까. 가을 보십시오. 하행하는 길인데도 지금 제가 저쪽 보시는 쪽에서 이제 하행을 하고 있어요.
내려온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내려갈 길이고, 단풍들이 진짜 많이 졌어요. 대하산 정상에서 속리산 문장대가 보이기 때문에 잘은 보이진 않는데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날보다 제가 지난주에 갔던 그 용봉산보다는 좀 이게 시계가 그렇게 좀 좋진 않았고, 그래도 나쁜 편은 아닙니다. 이게 산을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저기 내려가는 사람 저 혼자밖에 없어요. 지금 저쪽 밑에도 한번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 산 이런 데서, 이런 능선에서, 능선이 아니라 이런 경사면에서 뭐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면 긴장합니다. 어이구, 그래서 항상 스틱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칼을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쵸? 흉기인데. 어떤 분들은 뭐 등산할 적에 위험 때문에 뭐 칼을 가지고 다니신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괜히 뭐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쯤 되면은 이제 지금 제가 어제 이제 구병산 등산한 걸 올렸고, 주울산은 아직 올리진 않았고, 그 다음에 용문산도 사실은 간단하게 제가 이제 프로그램 샀다고 그랬잖아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 그거로 그냥 자동으로 셀렉션 하는 거로 해서 한번 업로드를 해봤어요. 사실 테스트 영상이고요. 2개 올려놓은 거는. 그래갖고 내가 이제 편집을 좀 이렇게 해보니까 뭐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만들어서 다시 올릴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영상을 올릴 건데, 아마 이 영상 올릴 때쯤은 다른 영상들이 다 올라갔고, 또 다른 산을 타고 그 영상을 또 편집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하고, 혹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 질문 사항들을 대부분 이제 좀 받거나, 현업에서의 이제 그 경험들을 제가 이제 전달해 주는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자격증 관련된 거 노하우를 좀 알려준다던가 뭐 이랬었잖아요. 이제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경험을 좀,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실무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격증이나 뭐 다른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 그렇게 가면은 이제 좀 이게 제가 초반에 생각했던 그런 유튜브 방송의 목적이랑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 노하우를 좀 알려주는 시간을 좀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해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기능사나 기사,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문제풀이를 좀 해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실무에 좀 연계해가지고 뭐 다양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아니면 뭐 자격증 그 서머리, 그 다음에 실무와 연계해서 이제 좀 쉽게 이제 응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는 방법도 좀 좋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 맨 마지막에 노하우 팁 해갖고 현장에 있는 사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사진은 뭐 수만 장 있어요. 사실 되게 많아요, 저는. 근데 그거를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큰 틀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좀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게 여러분들께 좀 필요한지 제가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본 영상을 볼 때쯤 되면은 제가 아마 그 게시판을 통해서,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의견을 좀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좀 답변을 좀 다는 시간을 좀 갖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이제 영상을
이쁘게 좀 필요한 거 위주로 좀 찍어보려고 하고요. 브이로그는 제가 이제 요청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 회사 이제 내부에 들어갈 적에는 이제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근무 시설에는 실제 그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촬영하는 것 자체가 이제 법으로 좀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못해요. 사실은 그걸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시는 분들이 근무하는 이제 전기실이나 변전실 그런 데를 좀 가서 촬영을 해서 좀 설명하는 싱글라인이랑 이게 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그 공부하는 요령을 좀 알려드린다면은 이제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우리 전기 엔지니어든 뭐 어떤 엔지니어든 지간에 이제 그 설비에 대한 아이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 아이템은 이제 제조사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소개 자료나 뭐 카탈로그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서 현재 제조사에서는 얼마까지를 최대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머리를 해놓고 그 학생 때서부터 이렇게 좀 관리를 해 나가시면은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서머리 할 게 많지만은 나중에 그 서머리가 이제 기술 개발이 물론 전자 같은 경우는 뭐 빨리빨리 이루어지만 전기나 기계 같은 경우는 그 연구 개발을 해서 실증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간이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한번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은 조금씩만 이제 공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씩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조사 본인들이 관심 있는 본인 분야에 이제 그 제조사를 들어가서 그런 소개 자료들을 이렇게 좀 서머리를 해놓는 것도 좀 트렌드를 읽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 같은 경우는 뭐 그 월간 전기나 아니면 이게 잡지나 저널들이 있어요. 이제 잡지나 저널들이 있는데 그거를 뭐 매월 사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뭐 한 분기나 반기별로 한 번씩 사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필요한 것들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사항들 그걸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머리하고 스크랩을 해놓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 사회생활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격증이지만은 이게 여러분들 실무 경험을 쌓을 적에 되게 이게 뭔가 좀 우위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로 저는 좀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이제 설계나 뭐 공사나 발주를 낼 적에 이제 고객이나 아니면 발주처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V12를 이제 선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V12를 선정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선정해야 될 게 뭐예요? 주변악기의 용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변악기 용량이 V12의 카 용량보다 아니면 전격 용량보다 큰 경우는 머릿속에 그게 없다면은 고객한테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V12도 설치가 가능합니다라고 이제 물어봤을 적에 이제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막상 이제 그 제조사랑 협의를 하다 보니까는 V12보다 그 위에 있는 용량의 G12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변전 설비의 이제 가격이 이제 생각보다 발주처에서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욕먹는 거예요, 그게. 왜 그때 알지도 못하면서 왜 또 그렇게 얘기했냐, 나도 그거 보고했지 않냐, 예산도 그렇게 잡아놨지 않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기 기자재의 그 최고 사양들은 여러분들이 얼마까지 제작이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사 업무를 해도 그렇고 설계 업무를 한다고 하도 그렇고 시설관리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알아놓으시면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택시 이제 기사분들이 그냥 그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 이제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지역에 그 위치를 그 1000개 알고 있는 사람이랑 머릿속에, 그 다음에 500개 알고 있는 사람이랑 100개 알고 있는 사람이랑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마음대로 길게 돌아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막혔으면 우회하는 길도 알고 있는 거고,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템을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는 이게 틈틈이 지금 하루아침에 막 또 막 잡아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기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해놓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저번에 한번 제가 실무와 이론과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야, 아니 저기 권반장님 왜 저기 이론과 실무가 다 똑같지 왜 다릅니까? 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저한테 얘기했어요. 물론 그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이 실무에 100% 안 써먹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식만 알고 와가지고는 현업에서 써먹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매보칙은 쓰지만, 오매보칙을 현업에서 쓸 수 있지만 내가 직접 쓸 일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기자재의 전격 정도는 알아놓으시면은 실제 현장에서 써먹을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거는 제가 봤을 적에는 전압 강화거든요. 전압 강화. 이건 설비 부서든 아니면 뭐 설계든 모든 전압 강화 같이 전압 강화를 통해서 케이블 사이징은 어디 가서 잘 써먹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실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그 실무 이론을 바로 써먹을 수 있긴 하지만은 그 실무가 여러분들이 케이블 사이즈를 산정하는데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과 실무가 차이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계정기 같은 경우도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안에서 매핑이 되고 어떤 로직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그런 거를 실무에서는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계정기다, OCR이다, OVR이다, 25가 동기 그 체크하는 거다. 그 다음에 시퀀스 기어 52가 교류 차단기다. 그 다음에 51은 순시한시 계정기다. 오버커런트. 61U와 뭐 61O는 오버 프리퀸시, 언더 프리퀸시 그거의 약자다. 그래서 그 주파수 계정기다. 그 다음에 뭐 87은 뭐 비율 차동 계정기다. 그 비율 차동 계정기까지는 알아. 우리 시퀀스 넘버도 기구 넘버에도 87은 비율 차동 계정기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거기가 실무에서는 G를 붙일 때도 있고 T를 붙일 때도 있고 U를 붙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현업 부서의 그 역할에 그 업무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게 쓰는 것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87L을 쓸 수도 있어요. 한정 같은 경우는 87L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라인 관련된 거, 송전솔로가 하나의 라인이잖아요. 그러면 87L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발전소 같은 경우는 87G, 87T 이런 것들. T는 이제 변압기용 비율 차동 계정기, G는 발전기용 비율 차동 계정기. 하지만 또 T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터빈 쪽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텍션하기 위해서 또 이게 쓰는 프로텍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을 어느 정도 알면은 현장에서 빨리 써먹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오랫동안 해본 바로는 이게 우리가 무슨 고장 분석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 이게 이론이 실무를 넘어서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실무 모른다고 현업 못하는 거 아니다. 아니다 정도로만 이제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난 아니다 그렇게 생각 하시면은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를 뭐 누가
뭐 틀렸다고 하겠습니다. 기본 이론이야 어차피 공학의 기본 이론을 가지고서 이제 한 거고, 로직도 어차피 우리 그 공학에서 나오는 로직을 가지고서 모든 그 디지털 계정기의 로직이 만들어지는 거고, 프로세서가 정립이 되는 건데요. 그죠? 펑크션이야 뭐 늘어나든 말든 이제 기본에서 뭐 응용되는 게 뭐 얼마나 있겠냐마는,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뭐 말씀하셔도 뭐 그건 또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그 실무와 이론에 대한 경계선은 반드시 있다 라는 거를 좀 저는 좀 알고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사 자격증 따면은 실무 다 알아갖고 현장 오면은 다 잘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또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설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설비의 목적에 따라서 전기 설비도, 그러니까는 유틸리티가 예를 들어 산업 플랜트에 이제 산업 플랜트나 화공 플랜트냐 이런 이제 그 플랜트별로 특성들이 다 있어요. 전기 특성들이.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설비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어쩔 때는 87을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트립으로 쓸 수 있지만은, 또 어떤 회사는 그냥 경보만 울리는 회사도 있어요. 그 말은 변압기 터져 먹어도 일단 설비에 그냥 돌리게끔 놔두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목적이 뭐 케미칼 쪽에 석유 정제 공장에 설비 한 번이 문제가 돼. 그래갖고 정전이 전체 돼.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이제 설비 안에 이제 프로세스 공정을 타고 있는 이제 그 석유화학 설비들이 그 배관 안에 이제 끼게 되면은 굳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 총사는 거나 이런 리스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트립을 안 시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 87은 무조건 트립이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회사에서 잘리겠죠. 네? 내 마음대로 바꿔놓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내 설비라고 하더라도 맘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길이 올라가야 되나? 불명이 이렇게 왔어. 아, 이게 이렇게 가네요. 참 재밌는 길입니다. 이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또 저쪽에 난간이 있어. 그래서 절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없어 이렇게. 근데 이렇게 타서 내려온 길이 있고 저쪽으로 갔네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좀 수다 좀 떨었는데,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는 아주 기초적인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현업에 오면은 열심히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의견들 있잖아요. 유튜브 이제 방송을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지, 아니면 소통의 시간 여러분들 계속 질문 받으면서 가야 될지, 아니면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좀 다시 한번 좀 바꿔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어떤 주제를 좀 해야 될지를 좀 의견들을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좀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이제 그런 도움이 되는 시간을 좀 만들려고 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모든 계획이 지금 다 물거품이 돼 버렸거든요. 예. 이상 저기 이제 그 뭐죠, 대하산, 예, 이제 대하산 등산 일정에 대해서 이제 좀 마칠까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지금 오늘은 10월 25일입니다. 10월 25일 일요일이고요. 지금 오후 1시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남은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도 좋은 일들만 제 구독자분들께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